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 해당이 되고요. 중3과 고1 학생들 또한 흐름을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22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2022학년도 지역균형 선발은 어떻게 선발하는지와 2022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전형의 개수 몇 개일까요? 언론에서는 3,186개라고 합니다. 작년에 3,186개의 전형으로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대입 전형의 개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이 전형들을 좀 단순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형명만 단순해지는 거지 안에 들어가 있는 대입 전형, 성적 산출 방법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개수가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은 이 많은 대입 전형의 흐름을 좀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좀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살펴볼 건데요.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이 선발 전형이 생겼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교과 전형이 있었거든요. 대학마다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그 교과 전형의 타이틀을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붙여서 대학마다 일정 인원수 이상을 뽑아라, 일정 비율수 이상을 뽑아라라고 교육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때 딱 생겼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정리를 좀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뽑아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과 함께 학교장 추천, 수능 최저,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글자가 점점 작아지죠?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는 반드시 들어가지만 학교장 추천과 수능 최저, 면접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주요 22개 대학을 살펴봤을 때 한 개 대학 정도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보는 내용은 교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주요 21개 대학 기준으로 7,790명을 뽑습니다. 전년 대비 664명이 증가하는데요. 많은 인원이 증가가 있습니다. 주요 22개 대학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21개 대학으로 바뀌었죠.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과로 뽑지 않기 때문에 이 통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전형의 성적 산출 방법은 어떨까 살펴보면 교과 100% 보는 학교가 있고요. 교과와 서류를 보는 학교가 있고 교과와 비교과, 교과 면접, 일괄로 보는 학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좀 특별한 것은 서류를 보는 학교, 고려대학교하고 동국대 서류를 본다. 그래서 뭐 자소서 같은 것을 이제 보겠다는 이야기죠. 자소서는 현 중3부터 없어집니다. 교과와 비교과를 본 학교가 있는데요. 비교과 자동봉진 독이라고 하는 그 비교과 항목을 보겠다는 학교인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출결을 본 학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결을 본 학교가 성신여대 있고요. 면접을 단계별로 실시하는데 자 5배수로 일단 1차를 걸러내고 교과 100으로 그 다음에 면접 40% 진행하는데 원래 연세대가 조금 면접이 좀 레벨이 좀 있죠. 좀 수준이 좀 높아서 면접에서 좀 많이 변별력을 두고 있는 편인데요. 교과로 5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좀 더 이제 심화된 면접으로 뽑겠다라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일괄로 전체적으로 다 면접을 실시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교과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자소서나 또는 비교과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준비를 안 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선택의 반영 여부인데요. 개정 2015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듣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그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 반영되는 학교가 비슷하게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않는 학교도 있고, 뭐 반영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0%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상위 3개라는 얘기는 진로 선택에서 좀 등급이 잘 나온 상위 3개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을 마찬가지로 아까 비교과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간다고 해서 진로 선택을 좀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점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인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엔 학교별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와 같은 6개 대학을 뺀 저희가 21개 대학을 살펴보고 있죠. 15개 대학은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비율로 하는 학교가 있고 인원수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비율로 하는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숙명여대인데 대략 4에서 11%까지 비율을 제한하고 있고요. 인원수로 제한하는 학교는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과기대, 시립대, 세종대, 이화여대, 중앙대, 외대, 홍익대인데 특이한 것은 이제 경희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눠서 제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는 것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 학과가 인문계 학과인지 자연계 학과인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자연계 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이 쿼터에 걸리게 됩니다. 자연계 쿼터에 해당되게 되는 거다. 자연계 추천 인원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선발 규정에 의거해서 제한을 아마 받고 선발될 텐데 한 학생이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걸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균형 선발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광운대, 동국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를 빼고 남은 15개 대학은 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특히 광운대, 아유, 얘 광운대 어떻게 됩니까? 이 교과 100이었죠? 교과 100이었고 추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남은 15개 대학을 좀 살펴보면 수능 최저가 한 개의 과목에 보통 2에서 3등급 정도 맞는 거 곱하기 과목 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높은 거 좀 살펴본다 그러면 고려대학교가 인문계 3합 5로 좀 높고요. 조금 그래도 여유 있다. 이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성신여대 자연계 2합 7 정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과도 4합 5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자,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탐구 1, 탐 2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탐구 1은 탐계 한 개만 반영하겠다. 탐구 2평은 탐구 2과목을 평균 내서 등급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균형 선발. 다음은 이제 졸업생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느냐 좀 내용인데요. 졸업생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경희대, 서강대, 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는 졸업생 지원이 안 되고요. 재수생까지, 삼수생까지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외대는 좀 독특하게 2017년도 1월 졸업 이후라고 써 있는데 이거 따지면 한 5번 정도 이렇게 5해가 지난 졸업생이겠죠? 그 점 참고하시고 졸업생들이 좀 같이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재학생 입장에서는 졸업생이 같이 지원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건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한번 그 전에 그 교과 전형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 안내 이어 농어촌 전형 또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유형 1, 유형 2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수시와 정시 모두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 수시에 해당되는지 정시에 해당되는지 대학마다 다르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주요 22개 대학 기준으로 3,432명을 현 고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를 때 뽑게 되는데요. 전년 대비 5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고른교회 전형을 확대하는 그 상황에서 고른교회 전형 안에 농어촌
자격을 부여한 학교들의 인원까지 다 합친 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어떻게 뽑을까요? 수시와 정시에서 뽑는 학교가 있고 수시만 뽑는 학교가 있고 정시에서만 뽑는 학교는 없습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뽑는 학교들도 그 인원수가 수시와 정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대학마다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가 있고요. 수시만 보는 학교들은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과기대, 서울대, 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22개 대학 수시 농어촌 인원을 다 합치면요. 2,459명을 뽑고 있고 22개 대학 정시 농어촌을 합치면요. 973명을 뽑는데 해마다 수시 농어촌 미충원 인원이 정시 농어촌에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현 고위 학생들 뽑을 때도 973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뽑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어지고요. 사실 이게 수시하고 정시의 그 비율만 놓고 보면 정시 비율이 좀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지역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수능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시 농어촌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형 방법 먼저 수시를 살펴보면요. 서류 100, 교과 100, 서류와 교과, 서류와 면접, 학생부 종합평가 이렇게 전형 방법을 갖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쭉 보시면 서류 100으로 뽑는 학교들이 좀 많고요. 면접 보는 학교들도 고려대, 동국대, 과기대,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 같은 학교들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평가는 따로 서류를 내지 않고 학생부만 가지고 학생을 이제 평가하고 선발하겠다는 학교인데요. 단국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방법 정시를 살펴보면요. 수능 100%로 많은 학교들이 뽑고 있고요. 숭실대만 수능 70에 서류 30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형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좀 전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그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저희 심석고등학교 빅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고 어떤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전에 22개 대학 교과 전형이 있었던 학교들의 지원자와 합격자 내신 평균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원자의 내신 평균은 2.67이었고 합격자의 내신 평균은 1.91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교과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는데요. 1.9이라는 내신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보시면 상위 5%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의 내신이고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그렇게 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전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수능 최저도 들어가고 좀 인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보다는 조금은 좀 합격자 평균보다는 조금은 좀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심석고등학교 학생들이 22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참고로 이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전형 구분은 되어 있지만 고른기 안에 농어촌 학생을 해당 자격에 두는 경우가 있어서 고른기회로 따로 분리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고른기 안에는 농어촌도 들어가 있고 차상위도 들어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은데 전체 100명이라고 하면 농어촌 28.6이란 말씀은 100명 중에 28.6명이 지원을 했다. 이 전형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중 비율 순으로 보면 농어촌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순이지만 합격자 중 비율을 보면 농어촌이 좀 많은 편이고요. 고른기회 학생부 종합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합격률 순위를 보여드릴 건데요. 합격률 자체를 공개해드리긴 좀 예민해서 좀 민감한 자료여서요. 합격률 순위만 보여드릴 건데요. 교과 전형이 제일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학교장 추천 순위고요. 합격 내신 순위를 보면 학교장 추천이 내신이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학생부 종합 순위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전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전형 농어촌 일반 고른기회 실기 전체 지원자 대비 비율 보시면 60%, 34.5%, 3.8%이고요. 전체 합격자 대비 비율 보시면 70%, 23.3%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일반 전형도 많이 쓰고 있고요. 수능 3과목 합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농어촌이 약 5.4% 정도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전형 지원자가 10명 이상인 대학들만 놓고 봤는데요. 합격자 등급 차이를 봤더니 국수탐 평균이 0.5등급, 영어가 0.6등급 정도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이 물론 이제 뭐 점수가 좀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월등히 뭐 2등급, 3등급 차이 난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0.5등급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 전형에 정시를 쓰는 친구들도 또한 열심히 학습을 해서 일반 전형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입은 전략이죠. 전략을 잘 짜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심석고등학교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학생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 지원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